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온라인 교육 초급과정 2차시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 프로에서 언어 설정을 할 수 있고 주요 패널들의 기능을 이해한다. 두 번째, 편집에 사용할 미디어 소스들을 프리미어 프로로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 시퀀스의 개념과 주요 용어들을 이해하고 시퀀스를 알맞게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언어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통해서 콘솔 창을 띄워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진입을 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언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할 언어의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소문자 KO, 언더바 대문자 KR, 영어 쓰실 경우에는 소문자로 EN, 언더바 해주신 다음에 대문자로 US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구성을 잘 보시면은 앞에 소문자 두 글자는 언어에 대한 약자, 소문자로 두 글자 써주신 다음에 언더바 해주신 다음에 국가에 대한 코드를 대문자 두 글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 프로를 시행할 텐데 지난 시간 만드셨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프로젝트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 주신 다음에 최근 항목에서 열어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프리미어 프로가 실행되었고 여기서 콘솔 창을 띄워 주셔야 되는데 컨트롤 F1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커맨드 키 그리고 FN 그리고 F12를 눌러주시면 지금 같은 콘솔 창이 뜨게 됩니다. 처음 콘솔 창이 뜨게 되면 아무 항목도 없는데 콘솔 창 옆에 이 설정 창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뷰라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언어 항목을 변경할 거기 때문에 검색창에 랭귀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LAN까지만 입력하셔도 이 항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랭귀지가 KO 그리고 KR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켜져 있는데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소문자로 잉글리시의 EN 입력을 하고요. 언더바는 그대로 두고 대문자로 국가 코드 US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닫아주시고 이 프로젝트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언어 변경이 완료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해당 언어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중 언어 설정인데요. 똑같이 컨트롤 F12, 맥에서는 커맨드 FN, F12를 눌러서 콘솔 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설정 창을 클릭해서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뷰를 열어주시고 검색창에 아까랑 똑같이 랭귀지를 입력해 주실 건데 LAN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랭귀지 바이링구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 언어 설정을 할 거냐라는 항목인데 지금 체크가 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실 거라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까 랭귀지 항목을 다시 한국 코드로 변경을 하고 이중 언어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한글과 영어가 같이 병행되는 이중 언어 모드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쓰셨을 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영어와 한글이 같이 표기되다 보니까 한 화면에 표기되는 이런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편집창으로 바꿔서 패널을 보면은 프로젝트 영어까지 나오고 미디어 브라우저 영어까지 같이 표기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화면에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편집하실 때는 굳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글이나 혹은 영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언어 중에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을 혹시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공부할 때는 영어 버전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어려운 기능, 효과들을 검색하셨을 때 아무래도 한글 검색 결과보다 영어로 검색했을 때 결과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번역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은 영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많은 부분을 공부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영어 버전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한글 버전을 쓰시더라도 사실 요즘은
한글로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는 유튜버분들도 많기 때문에 크게 교육에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버전 다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중 언어 설정을 한 상태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각 패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일단 영상 파일을 하나 좀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릴 폴더에 이렇게 영상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러오는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왼쪽 위의 패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패널은 지금 보시는 소스 패널 그리고 효과 컨트롤 패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스 패널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소스를 불러온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왼쪽에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가 이 소스에 대한 재생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소스인지를 이렇게 미리 확인해보고 시작 부분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가져오거나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소스 패널, 소스 미리 보기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맞추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휠을 돌려보시면은 화면이 작아졌다 커졌다 조정됩니다. 이 화면은 실제 화면이 조정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맞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최적의 화면 크기이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작게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는 휠로 조정해 주시거나 퍼센트를 조금 작게 조정을 해서 알맞은 화면 크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추기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재생 해상도인데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재생을 했을 때 이 해상도, 원본 해상도 그대로 재생을 할 것인지 원본의 2분의 1 해상도로 재생할 것인지 원본의 4분의 1 해상도로 재생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무거운 영상이라거나 혹은 프로그램 패널에서 효과가 많이 들어간 영상의 경우 재생했을 때 조금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생 해상도를 낮춤으로써 컴퓨터의 부하를 줄여서 미리 보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많은 효과가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영상 소스가 무겁지 않다 이럴 때는 굳이 재생 해상도를 줄이지 않고 전체로 두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프레임, 초, 분, 시간 단위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영역이 선택된 부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4초 25프레임이 선택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효과 컨트롤 패널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의 시퀀스를 만드시고 나면은 이 클립에 대한 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정 가능한 효과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효과 패널에서 추가한 효과들에 대해서 이곳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5차 시쯤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프로그램 패널입니다. 이 공간은 시퀀스의 작업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이 공간의 이 파란색 선, 재생 헤드,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데 플레이 헤드가 보고 있는 지점의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편집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생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시간대를 파란색 부분이 의미를 하고 오른쪽은 영상의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스 패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맞추기, 작게 보거나 크게 보거나 혹은 이 화면에 딱 맞춰서 보거나 또는 재생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제가 공유드린 소스들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로 보고 재생해 주시면 원본과 동일한 해상도로 재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패널은 오른쪽에 있는 속성 패널입니다. 이곳은 효과 컨트롤 패널과 유사한 기능들이 있는데 25 이전 버전에선 볼 수 없는 패널입니다. 이곳에서 자주 사용되는 효과들을 이 공간에 따로 빼뒀어요. 그래서 별도로 효과 컨트롤 패널을 열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서 바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패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효과를 줄 때 효과 컨트롤 패널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널은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영상의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파일 또는 오디오 파일 또는 기타 파일들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생성한 소스들까지 다양한 소스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형 보기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보기 그리고 자유형 보기가 있습니다. 자유형 보기를 통해서 보는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자유형 보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목록형 보기나 아이콘 보기 중에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영상들을 폴더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 폴더에서 관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파일을 옮겨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올 때 개별 파일이 아닌 폴더 자체로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폴더에 폴더별로 정리를 잘 해두셨다면 폴더를 열어서 개별 파일로 불러오셔도 되지만 그 폴더 자체를 불러와서 관리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파일을 다시 빼고 싶으실 때는 이 목록형 보기에서 바깥으로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형 보기랑 아이콘 보기를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폴더나 소스는 선택하고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패널은 화살표를 눌렀을 때 효과라고 하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크게 효과 전환이라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은 5차 시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공간은 이제 도구 패널인데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 패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단축키로는 V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야지 어떤 영상을 위치를 옮기거나 타임라인 상에서 조정을 하거나 할 때 이상 없이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은 아까 아무 영상이 없을 때, 시퀀스가 없을 때는 비어 있는데 보셨던 것처럼 영상을 끌어와서 시퀀스를 제작하고 나면은 시간대에 따라서 영상을 나열하거나 쌓을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시간대에 따라 나열된다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대를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요. 또는 Alt, 또 맥에서는 옵션 키가 되겠죠. Alt 키를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조정하면서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방법으로는 아래쪽 가로 스크롤이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이 타임라인을 알맞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1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잘라야 되는데 지금처럼 타임라인이 축소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프레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또 영상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타임라인이 확대되어 있으면 한참 옮겨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타임라인을 알맞게 축소를 해서 원하는 지점으로 옮겨주시면 좀 더 원활한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편집 숙련자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타임라인 확대 축소를 얼마나 잘 하느냐를 보고 조금 구분할 수가 있는데 편집을 잘하는 분들, 편집 속도가 빠른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편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타임라인 확대 축소를 굉장히 잘 조정을 하면서 편집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하실 때 이 과정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절하면서 편집을 진행하시다 보면 좀 더 숙련되고 편집 속도도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의 다양한 기능들은 컷 편집 때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볼륨을 확인할 수 있는 패널이 있는데 오디오가 있는 소스 중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소리 크기인지를 볼 수 있는 이런 패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패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패널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변경을 한다거나 타임라인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싶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위에 작업 영역에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버튼을 통해 기본 디폴트 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소스를 돌리고요. 다음으로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퀀스라는 것을 만드셔야 이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영상 클립이나 오디오, 그래픽 소스 등을 시간축에 따라서 배열하거나 쌓아갈 수 있는 타임라인을 우리가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퀀스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해상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이에요. 화면 또는 인쇄 등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우리가 해상도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사각형 점의 가로 곱하기 세로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사각형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화소라고 하죠. 그래서 가로 픽셀 개수 곱하기 세로 픽셀 개수로 보통 해상도를 표현합니다.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켜본 적은 있으실 텐데 그림판에서 이 흰색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크기만큼 그릴 수 있는 거죠. 즉 도화지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그 도화지의 크기가 화살표에 있는 이 아래쪽 1280 곱하기 720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옆에 있는 px라는 단위가 바로 픽셀을 의미하겠죠. 이 흰색 도화지의 크기는 가로로 1280개 픽셀, 세로로 720개 픽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그림판에 불러오거나 혹은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확대하시면 이렇게 네모난 것들이 계속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연필로 제가 하나 점을 빨간색으로 찍어봤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 하나가 바로 1픽셀이 되는 거겠죠. 제가 불러온 이 사진의 해상도는 4608 곱하기 3456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 예시 이미지로 볼 건데요. 저를 촬영한 사진 두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고해상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의 눈이나 피부, 이마 이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똑같은 화면을 저해상도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뭔가 뭉개진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픽셀이 더 넓은 점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셀 수가 많다는 것은 동일한 면적에서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해상도, 저해상도에 따른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미지 소스를 가공할 거라면 고해상도 소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만들 때 내가 어느 정도 해상도 크기로 작업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알맞은 소스를 확보하는 게 퀄리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920 곱하기 1080이라고 하는 FHD 해상도에서 작업을 하는데 소스가 지금처럼 절반 크기 960 곱하기 540 크기라고 해볼게요. 이 소스를 FHD 크기 맞춰서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질에서 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요즘은 AI를 통해서 개선하는 기술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편집할 시퀀스에 맞는 크기의 소스를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해상도는 FHD 또는 UHD이고요. FHD의 가로 2배, 세로 2배가 바로 UHD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FHD 크기의 해상도로도 화질의 나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작업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 FHD 해상도를 기준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영상인지, 세로 영상인지도 이 픽셀 개수,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 개수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세로 영상이라면 1080 곱하기 1920이 될 거고요. 가로면 1920 곱하기 1080이 되겠죠. 다음으로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는 프레임과 레이트가 합쳐진 단어인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진 하나의 이미지를 의미를 하죠.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다가 한번 일시정지를 하면 멈춰진 그 화면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연속된 프레임을 표시하는 그 속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초당 진행되는 프레임의 수, 여러분들 익숙한 FPS, 프레임 퍼 세컨드의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fps라고 하는 것은 1초에 한 장이 재생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몇 장의 프레임이 1초에 재생되면은 우리는 끊김없는 영상으로 인식할까요? 한번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fps의 영상입니다. 말 그대로 1초에 한 장이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자, 영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죠. 자, 두 번째, 이 FPS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1초에 2장이 재생이 됩니다. 자, 8장을 재생해 볼게요. 8fps 영상입니다.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끊긴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다음으로
15장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약간 끊김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24장과 30장, 60장을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60장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영상이 더 부드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왜냐면은 1초라는 똑같은 시간을 더 많은 장수로 나누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표현을 하는데 유리하고요. 일반적으로 24장 이상이면 끊기지 않는 영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 24장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요. 꼭 다 24장인 건 아닙니다.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24장인 거고, 또 보통 일반 영상은 24장 또는 30장, 60장 중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부드럽게 표현해야 하는 영상이나 또는 UHD 방송 표준에서는 60프레임 레이트가 표준입니다. 참고로 아까 보셨던 60프레임 영상이죠. 그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60프레임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만든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가 30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장 영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30장이 재생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30과 60이 동일하게 보여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로 다시 돌아와서 프로젝트 패널이 영상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소스를 불러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이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오기 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 소스는 제가 공유드린 이 소스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폴더를 열어서 이 폴더에서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 자체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폴더에서 불러오는 방식이고요. 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가져오기 창에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로를 찾아 들어간 다음에 해당 경로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영상이 불러와지게 되고요.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I, 맥에서는 커맨드 I가 되겠죠. 눌러주시면은 역시 가져오기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소스를 선택하고 불러올 수도 있고, 개별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불러오는 게 조금 더 작업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퀀스의 개념을 아까 확인하셨는데, 이 시퀀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완성된 영상의 크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퀀스이기 때문입니다. 시퀀스를 생성해 볼 텐데요.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작업 공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퀀스가 생성되어야지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을 영상 하나 정해주시고 그 영상을 드래그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영상의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와 동일하게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든 시퀀스의 설정을 보기 위해서는 왼쪽 위에 메뉴에서 시퀀스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프레임 크기가 해상도예요. 1920 가로 1080 세로, 그리고 시간 기준이 바로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하거나 또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시퀀스가 이름이 영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시퀀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변경해 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두시면은 이 타임라인의 시퀀스 이름도 변경이 되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실수로 닫았을 때 없어진 게 아니라 프로젝트 패널에 남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잘 보시면은 영상 파일은 이렇게 파형이라든지 필름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시퀀스는 이렇게 뭔가 목록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퀀스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은 작업했던 내역들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파일과 시퀀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목록 보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시퀀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구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뒤에 영상을 추가로 불러오시거나 또는 영상을 쌓아가면서 편집을 이어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보고 2차 시 종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 프로 언어 설정에서 한국의 국가 코드는 소문자 KO, 언더바 대문자 KR입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편집하시는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미디어 소스들을 가져오고 관리할 수 있는 패널은 왼쪽 아래에 있었던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는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을 해상도 프레임레이트 가질 영상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에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일반적인 영상 편집 순서를 살펴볼 거고요. 컷 편집이라는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컷 편집의 개념을 살펴보고 영상을 잘라내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시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